안녕하세요. 사람과 세상이 보이는 사주학 연구 윤조입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관상학을 계속 함께 여행하고 계세요. 오늘은 이렇게 관상 부위도를 보여드릴 거예요. 자, 어느 부분에 내 얼굴에 어떤 흉터가 있을 때 좀 안 좋은 일이 있더라. 어느 부분이 밝아졌을 때 좋아지더라. 이런 관상이 어떤 부위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 부위도니까 아주 중요해요. 함께 보세요. 자, 제가 제 얼굴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다 드러내기가 어려워서 여기 포대화상님의 이 관상이 되게 좋은 분이잖아요. 이분을 가지고 수업을 하려고 이렇게 자료를 준비했어요.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초년운, 그죠? 아주 어린 운은 이쪽에 있지만 여긴 중년운, 말년운이라고 했어요. 자, 이걸 가지고 자, 보세요. 맨 처음에 아기가 태어나면 이 부분 있죠. 백회 부분이라고 해요. 이 부분이 팔딱팔딱 뛰거든요. 거기가 숨골이에요. 그 부분이 영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영세 때 이 부분이 영세, 이 부분이 건강해야만 합니다. 자, 그럼 그 영세를 중심으로 여기 귀를 볼게요. 자신의 귀를 한번 보세요. 요걸 자신의 왼쪽 귀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왼쪽 귀. 자신의 왼쪽 귀예요. 거기를 1세, 2세, 3세, 4세, 자, 여기가 5세, 6세, 7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 안에 다 자기 어린 시절의 정보가 들어있어요. 또 이걸 오른쪽 귀라고 봐주세요. 오른쪽 귀, 자, 여자와 남자는 또 왼쪽과 오른쪽이 바뀌는데 그 이치는 다시 설명해 드리고요. 요 귀를 오른쪽 귀라고 놓고 봤을 때 여기가 똑같아요. 8세, 9세, 10세, 11세, 12, 13, 14. 요 정보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귀는 또 신장방광을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우리 오장육부와 연결되면 그 신장방광의 기능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세부적으로 봐서는 그래요. 근데 이 귀 자체에 전체 아기 기운이 다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 아기 머리가, 아기가 우리가 거꾸로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아기 머리, 여기가 아기 등, 이렇게 아기가 태어날 때 생각하면 아기 다리, 이렇게 여기 엉덩이 해서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들어있는 걸로 아기 팔은 여기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아기 모습을 사람의 모습을 전체를 담고 있기도 하고 귀는 또 신장방광을 나타내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정보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숫자적인 자 자기 나이적인 것만 보여드렸어요. 자, 요 위치를 꼭 기억해 주세요. 왼쪽 귀는 1, 2, 3, 4, 5, 6, 7세까지 오른쪽 귀는 8, 9, 10, 11, 12, 13, 14세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초상권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마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이마를 크게 확대한 사진이에요. 저 여기 영세를 중심으로 왼쪽 귀 1, 2, 3, 4, 5, 6, 7세 오른쪽 귀 8, 9, 10, 11, 12, 13세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를 보세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이마에 있어요. 이 부분은 15세를 상징합니다. 자, 어떤 친구 실제 본 거예요? 이 부분에 이 작은 혹이 있는 걸 실제로 봤어요. 그 아이는 어떤 운명을 겪었을까요? 15세에 그 아이가 가출을 하게 됩니다. 가출을 하게 되고 여기 유난히 그 시기에 점이 생기게 된다거나 그럴 때 안 좋은 기운을 갖게 돼요. 자, 그리고 이마를 볼게요. 15세를 중심으로 여기가 16세. 자, 또 보세요. 요 부위도를 나눠 놓을게요. 이렇게 크게 나눠 놓고 봐야 돼요. 이렇게. 여기가 16세라면 왼쪽이 여기가 왼쪽이야. 자기 얼굴에 17세 여기가 18세 이렇게 보고요. 그럼 그 다음이 19세가 되는 거예요. 그럼 20세는 여기서 또 분파돼요. 이렇게 분파돼 가지고 여기가 20세, 21세, 22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23세는 이렇게 또 분파돼 가요.
23세, 24세, 25세는 바로 이 부분으로 연결이 돼요. 25세. 자, 그럼 26세는 어디로 갈까요? 여기서 퍼져나가요. 26세 왼쪽으로 가고 27세가 여기 오른쪽으로 가고 27세. 아, 죄송해요. 마우스가 잘 말을 안 들어요. 잘 해볼게요. 그 다음에 자, 27세 다음에 뭐가 가요? 29세 가죠. 28세 9세가 가죠. 28세는 여기로 넘어가요. 이렇게. 28세. 자, 그러면 요 V도를 잘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9세는 여기로 가고 29세. 자, 30세는 여기로 가요. 자, 원리를 한 번만 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 15세를 중심으로 주로 16, 17, 18, 19는 여기 있는 거고 20, 21, 22, 23, 24, 25는 이렇게 더 넓게 가는 거고 26, 27, 28, 29, 30은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단, 2단, 3단. 그죠? 이렇게 3단을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15부터 1단, 23부터 20부터 2단, 그 다음 26부터 3단. 자, 요런 원리가 숨어 있었어요. 자, 어느새 여기까지 왔어요. 자, 이 부분을 28세라고 했고 다시 한번 여기 짚어가면 이 부분이 29세, 저 부분이 30세였었어요. 그죠? 그렇게 해놓고 그럼 31세는 어떻게 작용이 되느냐? 31세가 여기입니다. 눈썹 앞부분이요. 32세, 33세, 34세. 이렇게 눈썹 부분하고 그 앞뒤, 위, 아래 이 부분을 그렇게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데 상처 나면 안 돼요. 특히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이 부분을 다친 여자 친구가 있었어요. 이 부분이 왼쪽이 이쪽이고 오른쪽이 이쪽이잖아요. 요 31세 말 31세 2세 초반에 이때 32세 초반이거든요. 그 시기에 이 친구는 여기서 아무 일도 없었는데 차에서 내리다가 이 부분이 그 표지판 이정표 거기에 확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같이 찢어졌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났고 이 부분이 찢어졌는데 그때 32세 그 들어가는 그 시점에 큰 건강상의 이유 이런 걸 겪더라고요. 어찌 보면 이게 또 액땜이었을 수도 있어요. 이 정도로 넘어갔고 근데 그 시기에 이성운이 아주 안 좋아져서 열심히 살던 친구가 남편을 잃게 되는 사별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굉장히 이렇게 자기에게 안 좋은 뭔가가 올 때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 아, 내가 항상 조심해야겠구나. 근데 사람이 죽고 사는 일이 조심한다고 되진 않나 봐요. 그리고 특히 자기는 아무리 조심해도 남편이 가서 함부로 행동하다가 사고 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는 이 시기를 버티면 된다고 지금 좀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은 거겠죠. 우리가 좀 더 지혜를 발휘하는 의미에서 살도록 해요. 자, 이제 34세까지 왔어요. 이렇게 빡 세워서 갈매기 눈썹을 만든 경우가 있었어요. 좋은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자기 관이 바짝 서는, 그러니까 관이 뭐예요? 직업적인 거, 성공적인 걸 말하잖아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자 눈썹이 너무 확 서가지고 그냥 관이 성하다 보면 관은 여자에게 남자거든요. 남자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자기 기운이 너무 강하다 보니 좋아지는 경우보다는 너무 다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약간 예쁘게 동그스름하게 하면서 근데 그 눈썹을 다듬을 때 요 밑에 이렇게 깨끗하게 다듬어주는 게 좋아요. 라인만 살리고 요런 데를 깨끗하게 다듬어주면 자기 정보가 더 좋아지는 거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눈으로 왔어요. 바로 요 부분이 35세예요. 사실 하얀 눈동자는요. 폐를 상징하고 하얀색이니까 금기운을 상징해요. 이 눈동자 이 까만 심지 있죠. 얘는 화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 눈 속에도 목화토 금수가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또 나이만 볼게요. 35세 요 부분이 36세 요 부분이 37세 요 부분이 38세 요 부분이 39세
이 부분이 40세. 사실 눈을 다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죠? 눈을 다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자, 그래서 장애우들 계시거든요. 눈이 안 좋은 장애우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 보면 30대가 굉장히 고난스러워요. 자리 잡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겠죠. 그런 걸 실제로 많이 볼 수 있었고요. 근데 한 번만 볼까요? 이 부분에 실핏줄이 빡빡빡 쓸 경우가 있어요. 너무 피곤해서. 그런 경우, 특히 이 시기에 그런 사람은 요 30대 나이를 굉장히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건강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홍채 인식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핸드폰 보면 이렇게 지문 인식도 하지만 이렇게 홍채 인식할 때 사실 홍채 인식 기술이 어느 정도 발달되었는지 모르지만 자꾸 사용하면 이렇게 좋지 않은 실핏줄 같은 게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조심 또 조심 이렇게 해주세요. 몇 세까지 했어요? 여기 기억나시죠? 40세까지. 그 부분에 또 상근이란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상근인데요. 41세예요. 되게 중요해요. 이 상근 뿌리가 움푹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아주 바짝 서 있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미국 사람들은 코끝이 다 쫙 서 있잖아요. 그죠? 되게 예쁘지 않아요? 코 날씬하면서 쫙 서 있는 그 사람들이 요 상근이 좋아서 그런가 좀 세계적으로 부호들도 많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41세가 그렇게 중요하고 또 요 부분이 42세 요 부분이 43세입니다. 이 부분이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이 부분도 다치지 않도록 조심. 이 부분도 다치지 않도록 조심. 이 부분도 다치지 않도록 조심. 조심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이 맞고요. 그 다음에 41, 42, 43, 44, 45. 자, 여기까지 중요해요. 그리고 이어서 46, 47이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44, 45, 46, 47. 자, 이때 어느 시기예요? 중년이죠, 중년. 중년에 46세면 딸을 주로 만약에 25살에 낳았다면 21살일 거고, 그죠? 만약에 28에 낳았다면 뭐 19살일 거고. 자, 요런 시기에 우리 아이들 어떤 시기예요? 입시 시점이죠. 그래서 대부분 아이를 그때 낳았다면 요 시기에 아주 이렇게 막 주름살 지고 다크서클 마구마구 생기고 요때 어때? 남자들은 또 저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명예퇴직도 막 슬슬 준비하고 그러잖아요. 가족 건강 또 가족 자녀들에 대한 걱정 근심 이 부분이 요 부분에 다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다크서클 많이 생기지 않도록 고민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자식과의 관계도 좀 쿨하게 인정할 줄 아는 우리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로 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48세예요. 이제 중년이 무르익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요 준두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49세, 50세. 자, 이 부분이 완전 이렇게 쫙 복호인 사람들 있죠. 이렇게. 그렇게 복호인 사람들은요. 이 중년에 특히 49세, 50세 대운에 굉장히 크게 발복할 수 있습니다. 한번 노려보세요. 자기 거울 보고 한 번만 봐주세요. 여기 정확하게 보시면 아주 좋은 기회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 코끝이 되게 반짝반짝 빛나면 어떨까요? 요 시기 다 좋겠죠. 근데 있잖아요. 되게 슬픈 일은 요 코끝이 너무 지나치게 매부리코는 나중에 이 부분에서 돈을 모은다고 합니다. 49세 참 좋은 시기예요. 매부리코는. 근데 어떨까요? 요 매부리코들은 되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 부분이 아주 험난한 산을 넘겠죠. 근데 매부리코 나름대로예요. 여기만 높고 이렇게 좀 지우고 갈게요. 매부리코 나름이에요. 여기만 쫙 놓고 여기는 푹 들어간 매부리코는 안 돼요. 이렇게 생긴 매부리코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자, 같이 이렇게 높아지는 이런 매부리코라면 여기에 돈이 모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재밌죠? 또 넘어갈 거예요. 이제는 자, 좀 세부적인 하관이 필요해서 말년운이 나타나는 하관이 필요해서 이 정보를 찾았습니다. 이분이 그 포대화상
불교에서 따지면 아주 재물복을 가져다 준다는 그 포대화상님이잖아요. 역시 48세, 49세, 50세에 완전 대박 날 뿐이다. 그죠? 이렇게 아주 넓은 재물 창고를 그득그득 가지고 있어요. 재배궁이 이렇게 잘 발달되어 있던 분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51세로 볼게요. 50세에서 여기 꼭 기억해 주세요. 51세. 이거 인중이에요. 인중. 인중이 길어야 잘 산다고 해요. 부자 아니고 오래 산다는 이 인중 거리 있죠. 요 입술과 코끝의 거리를 잘 보셔야 돼요. 51세, 52세, 53세, 54세, 55세까지. 자, 이 부분은 51세부터 55세까지를 관장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옆으로 가요, 항상. 자, 얼굴은 항상 56세, 57세, 같은 라인에 58세, 59세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58세 기억해 주시고 59세. 그런데 이 부분에 점이 있다면 자, 이거 식복 제복 이 부분에 있는 거랑 또 다르게 입술 가까이에 있는 점은 식복이라 해서 잘 안 빼요. 식복점이라고 해서. 근데 얼굴에 잘못 있는 점은 좀 빼주는 게 좋아요. 이런데 크게 난 점이 있죠. 특히 이런데 크게 난 점, 아주 눈물점이라고 해서 극한 점수예요. 점이에요. 자기 자신을 극하는 점. 자, 이런데도 얼굴에 떡하니 이렇게 있으면 좋은 점은 아니고 게다가 시뻘건 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시커먼 점이나 이런 경우 죽은 점들 이렇게 두면 안 돼요. 빼주세요. 네, 자, 이 부분 입술이에요. 입술은 60세다. 자, 60대가 바로 이 부분이다. 그 다음에 요 밑에가 있어요. 턱 부분. 요게 61세 또 옆으로 간다 했어요. 퍼져서 요 부분이 62세. 요 부분이 63세. 요 부분이 64세. 요 부분이 65세. 그 다음 여기 자꾸 옆으로 퍼져나가죠. 이게 66세. 요 부분이 67세.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여기가 노복궁이라고 했잖아요. 말년복을 나타내는 거. 그러니까 60대에 이렇게 얼굴이 쫙 펼쳐진 사람들은 60대 관상이 되게 좋겠죠.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렘브란트 관상도 나이 들어서 이렇게 좋아지더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20대부터 막 이렇게 관상 생긴 사람, 살찐 사람 말고 별로 없잖아요. 그런 건 좋은 게 아니고요. 이렇게 정말 노복이 이렇게 좋아질 때 이렇게 따지게 됩니다. 그 다음 또 68세 이제 살짝 또 내려와서 또 69세. 자, 이 원리를 알겠죠? 60세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쭉쭉 이렇게 온 거예요. 그 다음이 몇 대요? 당연히 이제 70대. 70대가 이제 또 포진해서 가겠죠? 이 말년이 여기가 71세예요. 자, 이 부분이 두턱진 분들 나이 들어서 좋으세요. 그리고 이 부분이 있죠. 이 입술 밑에 보면 푹 들어간 부분 약간은 들어가야 돼요. 여기가 없으면 자기 주관도 없고 자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는 부분이 바로 그거입니다. 턱을 다치면 그래서 안 돼요. 또 턱을 다치면 말년이 흉해지는 그런 관상이 되는 거거든요. 71세. 자, 이 부분이 72세. 그럼 어느 쪽으로 가요 이제? 원리 똑같죠. 73세. 또 어디로 갈까요? 왼쪽으로. 74세. 또 이쪽으로 75세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러면 75세까지 왔으니 이제 여기 다 차지했잖아요. 68세부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차지했어요. 그 다음에 요번에 76세 요 부분이 77세. 그러니까 이걸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요 줄대로만 외워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원리가 또 단순해지기 시작해요. 자, 여기부터는요, 자기 이쪽을 중심으로요. 자기 얼굴로 따지면 오른쪽이에요. 78, 이 라인을 따라가세요. 쭉.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78, 79, 80, 81, 82,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83, 84, 85, 86, 87, 88, 89 이렇게 가서요. 이렇게 해서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세까지 오는 거예요. 여기가 목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목 부분. 그래서 목하고 연결되는 부분 있죠.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포대화상님 자료로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봤어요. 대충 그 관상 부위도, 이 부위도만 알면 내가 지금 턱이 안 좋은지, 그러면 나이 들어서 턱이 안 좋으면 안 좋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코가 안 좋은지, 사실은 이런 예뻐지려고 하는 성형수술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관상을 좋게 하는 성형수술도 좋습니다. 특히 이 악상에서 이렇게 귀가 부처님 귀처럼 또 포대화상님 귀처럼 이렇게 쫙 늘어진 귀, 그런 귀라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타고난 복이 좋은 거죠. 타고난 재물복도 좋고, 재백궁도 재물복이지만 여기도 사람복, 재물복이 함께 들어있으니 그렇게 복이 좋고, 타고난 복이 좋고, 또 하나 중요한 이치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귀가 자기 눈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눈썹과 이렇게 일직선을 그었을 때 눈썹 위로 올라와 있으면 자기 명예가 아주 출중한, 타고난 복이 있는, 그렇게 됩니다. 근데 눈보다 이렇게 처져 있어요. 이렇게. 그것도 되게 귀가 조그매요. 요만해요. 게다가 이 귓밥 있죠. 이것도 아주 막 예를 들면 막 굴곡이 막 너무 심하게 지었어요. 또 아예 없어도 안 돼요. 아예 없으면, 산이 없으면 안 돼요. 이 시기가 또 필요해요. 그런데 아예 굴곡이 또 너무 많아. 또 이 부분을 막 하도 마사지해서 시커멓게 다쳤어. 예를 들면 귀가 잘렸어. 실제로 제가 가르친 학생 중에서는 이렇게 귀가 잘린 아이도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요 시기에 그 아이는 아마 개한테 물려서 12살 때 제가 가르쳤는데 그 아이가 왼쪽 귀를 다쳤었는데요. 그때가 7, 8세였을 때요. 7세 때 딱 다치게 된 그 왼쪽 귀에 그 나이 기억나시죠? 이런 상징이 있습니다. 이럴 때 얘는 거의 귀 다친 것뿐만이 아니고 자기 막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안 좋은 관상을 가지고 있으니 그때 성형수술을 같이 해주는 것도 되게 도움되는데 그때 할 수는 없잖아요. 다 큰 다음에 해야 돼서 이 아이는 끝까지 아이들에게 너 귀 이상해 한 번씩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걸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여드렸고요. 눈도 코도 그 시기를 관상 부위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한번 건강한 관상 부위도를 지켜보세요. 행복한 날 되세요. 즐거운 수업 준비하겠습니다. 함께 공부해요.